이번에 들려드릴 무서운 이야기는요, 호비의TV 구독자 서블리님의 제보 사연입니다. 이 이야기는요, 제가 초등학교 때 겪었던 일입니다. 우리 시골 남해는 어릴 때 방학 때만 되면 항상 가던 곳이었어요. 시골에 가면 할아버지께서는 늘 다른 손자 손녀들보다 항상 저를 좋아해 주셨고, 그리고 또 꼭 제가 좋아하는 먹거리들을 사오시곤 하셨습니다. 시골에 대한 기억이 너무 좋아서 여름밤에 다 같이 마당에 이불 펴고 밤하늘 보면서 잠들었던 기억도 납니다. 그러던 어느 하루는 방학이 다 끝나고 학교를 다니던 중 엄청 생생한 꿈을 꾸었습니다. 어느 큰 강가에서 맞은편에 웬 할머니가 자기한테 오라는데 손짓을 하시고, 그 강가에 뭔가 작은 나룻배 같은 것을 끌고 온 검은 도포 입은 사람이 얼굴도 보이지 않는 상태에서 저한테 어서 타라고 하더라고요. 뭔가에 홀린 듯 그 배에 올라타려고 하는데, 옆에서 갑자기 제 팔을 낚아채서는 누군가 타지마! 안 돼! 하셨는데 그게 저희 외할아버지였습니다. 그 건너편에 있던 할머니는 누구신지 모르겠지만 얼굴이 아주 생생하게 기억이 남아서 심지어 지금까지도 기억이 납니다. 머리는 무슨 옛날 쪽집머리를 하시고 아주 작은 체구에 얼굴에 주름까지 선명하게 기억이 나요. 그래서 이걸 엄마한테 이야기를 했더니 그때는 그냥 그러려니 하셨어요. 아마도 그냥 개꿈인 줄로 아셔서 그런 시큰둥한 반응이었던 것 같아요. 그러던 제가 중학생이 된 이후에 옛날 앨범을 뒤져보면서 엄마 아빠의 추억, 웨딩 사진도 보고 할아버지의 젊으셨을 때 사진도 보고 한 장 한 장 넘기면서 감상하던 바로 그때였습니다. 아주 눈에 익숙한 모습에 어느 큰 증명사진 같은 게 하나 있었어요. 그 사진을 보자마자 온몸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바로 꿈에서 봤던 그 할머니였어요. 그래서 엄마한테 엄마, 내가 옛날에 꿈 얘기했던 거 기억나? 하니까 기억나지? 이렇게 대답을 하시길래 제가 그 사진을 들고 엄마한테 바로 이 할머니야 하고 이야기했더니 엄마가 그분이 친할머니라고 하셨어요. 그리고서는 이제서야 저한테 그럽니다. 너 진짜 그때 따라갔으면 큰일 났을 수도 있겠다 하고 놀라셨습니다. 이 친할머니는 제가 늦둥이 외동이라 한 번도 본 적이 없었거든요. 정말 신기한 일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뒤에 일어난 이야기가 하나 더 있어서 이어서 말씀을 드려볼게요. 지금은 저도 결혼을 해서 아이가 셋이나 있지만 제가 둘째를 가졌을 때부터 외할아버지가 나이가 많으셔서 급격히 아픈 것이 많아지시고 삼촌들은 할아버지를 요양병원에 보내셨습니다. 이 무렵에 저는 이미 둘째를 임신한 상태에서 시골 가서 꼭 할아버지를 뵈야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아빠, 엄마, 신랑과 첫째, 그리고 만삭의 몸으로 시골에 방문을 했습니다. 할아버지가 외출하셔서 나오신 날에 맞춰 간 것이었어요. 할아버지는 이미 치매까지 오셔서 아무도 못 알아보시고 얘 누구누구예요 하고 알려드리면 겨우 그냥 그 이름을 따라 말하실 뿐 누구야? 하며 모르는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할아버지가 저와 마주했을 때 유일하게 누구누구 왔냐? 하고 저를 기억해 주셨습니다. 다들 말없이 눈물을 흘리셨습니다. 뭔가 마음속으로는 저도 굉장히 울컥했지만 할아버지한테 밝은 모습 보여드리고 싶어서 저도 보고 싶었어요 할아버지 하고 밥 한 그릇 먹고 헤어질 시간이 되니까 그제서야 엄청 가슴이 먹먹했습니다. 그리고 몇 개월 뒤 둘째를 출산하고 50일째였습니다. 아기가 낮잠 자는 시간에 저도 살짝 잠이 들었는데 이때 이상한 꿈을 하나 꾸게 되었습니다. 외할아버지가 막 손을 흔들면서 잘 있어라 하고 정말 해맑게 웃어주셨습니다. 그리고는 점점 더 멀어지셨어요.
꿈에서 저는 울고 있었는데 일어나 보니까 일어나서도 눈물이 나고 있더라고요. 바로 신랑에게 전화해서 나 이런 꿈을 꿨다. 기분 되게 이상하다. 이렇게 말을 했고, 그리고 전화를 끄는 바로 그 시점에 신랑이 점심시간에 회사 옆에 있는 식당에 밥을 먹으러 갔는데 인근에 있는 다른 회사 쪽에서도 그 식당에 같이 점심을 먹으러 오거든요. 점심시간 되면. 그리고 그 어디 있는 회사에 시골 삼촌분의 친구분이 계셨대요. 그리고 제 신랑하고 그 삼촌 친구분이 식당에서 만나신 건데 이분이 신랑한테 그러더래요. 너 왜 지금 여기 있냐? 남해 안 갔어?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할아버지가 돌아가셨다고 했대요. 아무튼 그러는 중에 저는 그 꿈이 너무 찝찝해서 엄마한테 전화를 걸어서 엄마 어디야? 하고 물었더니 엄마가 시골 가는 중이야 라고 대답을 하시더라고요. 쎄한 느낌에 엄마 할아버지 잘 계시지? 하고 물어봤더니 엄마가 잠깐의 정적 후에 그래 잘 있지 이렇게 대답하셔서 다행이다 생각하고 전화를 끊었습니다. 그리고 그 시각 삼촌 친구분한테 그 말을 듣고 곧바로 저한테 전화를 해서 빨리 준비하자 가자 하고 이야기를 해줬습니다. 시골 가는 내내 저는 울면서 도착을 해서는 50일 된 아가의 아기띠를 풀어서 영정사진 앞에 이렇게 보여드리면서 우리 증손자는 보고 가셔야죠. 이 말이 안 떨어져서 하염없이 울고 또 울었습니다. 알고 보니까 이제 제가 그 꿈을 꿨을 때 할아버지께서는 돌아가신 상태였고 엄마는 이 사실을 알리면 제가 50일 된 아기 데리고 당장 쫓아올 게 뻔하니까 일부러 오지 말라고 안 알려주셨대요. 애기 데리고 올 때 아니라면서. 11년이 지났지만 아직도 그 꿈에서 마지막으로 손녀를 보러 오신 우리 외할아버지 생각하면 가슴 한켠이 먹먹하고 눈물이 납니다. 예전에 수원으로 이사와서 살던 집 생각나서 한번 소소하게 이야기를 해볼게요. 9살에서 10살 넘어가는 시기에 IMF로 가세가 기울면서 이제 구리에서 수원으로 이사를 왔습니다. 아파트 살다가 주택으로 가는 거라 어린 마음에 낯설었던 기분이 생생합니다. 이 주택은 수원역 뒤편에 기역자로 시작하는 동네에 있는 한 집이었는데요. 이 집의 위치도 상당히 특이했는데 이제 길 걷다 보면 옆에 아주 좁고 막다른 골목이 있고 이 골목 끝 양쪽으로 다세대 주택 들어가는 대문 2개가 있었습니다. 이 골목 양옆으로 조성해 놓은 조경들도 뭔가 산뜻해 보이지 않고 햇빛이 안 들어와서 그런가 어둡고 음침해 보였죠. 우리 집은 이 대문 둘 중 오른쪽 집 1층이었고 2층은 주인집이었습니다. 이 집은 방 2칸에 거실, 주방까지 딸린 생각보다 큰 다세대 주택이었는데 햇빛은 거의 안 들어오고 뒷마당에 작은 밭이 깔려 있어서 어린 제가 봐도 조금 음산해 보였어요. 그리고 또 이 집 내부에는 방 한 칸을 막아서 월세로 다른 한 분이 살고 있었고요. 안방하고 제 방을 제외하고는 벽에 벽지가 아닌 나무로 되어 있는 집이었습니다. 이 당시 집에 대한 얘기를 떠올리기론 전세금이 상당히 싸게 올라왔다고 이만한 집이 없다고 했던 말이 떠오릅니다. 이사를 하고 나서는 학교에 적응하랴 동네에 적응하랴 한 달간은 정신없이 잘 지냈습니다. 그러다가 한 달 뒤쯤 2층에서 부부싸움인가 뭔가가 아주 크게 났었고 이 집 아들이 막 피를 흘리면서 우리 집 1층으로 뛰어와서는 아버지가 집에 방화를 저지르려고 한다. 빨리 대피하라 하면서 난리가 났던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다음날 2층 살던 아주머니가 내려와서 말해주기를 갑자기 자기 남편이 왜 그렇게 돌아버렸나 본인도 아들도 이유를 모른다고 합니다. 우리 가족들이 놀랐을까봐 설명하러 내려온 그 아주머니 말을 듣고 나서 그랬구나 하고 대수롭지 않게 지냈었죠. 문제는 그 후부터예요. 제 방 창문을 열면
옆으로 잡초가 우거진 뒷마당, 그리고 내 방방향으로 뒷마당하고 건너집을 구분해 놓은 담이 하나 있었는데, 어느 비 오던 날 창문을 딱 열었을 때 이 담 너머로 싸움 났던 윗집 아저씨가 아무 표정도 없이 담 아래 뒷마당을 뚫어져라 쳐다보고 있는 거예요. 너무 깜짝 놀라서 순간 창문을 닫아버렸고, 그 일이 있던 이후로 내 상태가 점점 이상해짐을 느꼈어요. 새벽마다 눈이 떠지는데 정말 거짓 하나 없이 정확히 눈 떠지는 시간은 새벽 3시 30분으로 고정되어 있었고, 그 시간에 눈이 떠지면 다시는 잠이 오지 않았어요. 이유인즉 뭔가 끈적거리는 발이 장판 위를 쩍쩍 걸어다니는 소리가 들리고, 걸을 때마다 옷깃 스치는 소리도 지속적으로 들렸어요. 이게 뭔가 규칙적으로라도 들리면 차라리 집구석에서 나는 잡음이겠구나 라고 생각을 할 텐데, 사람이 빠르게 싹싹 걷다가 갑자기 몰래 다니듯 천천히 걷기도 하고, 누군가 거실을 활보하는 그런 부류의 소리였습니다. 사람인지 귀신인지도 모르겠으니 공포감은 더욱더 커지고, 이 소리가 점점 방문으로 가까워지는 그런 느낌이 들면 도저히 무서워서 결국 온 집안에 불을 켜기 시작했고, 이런 증상을 1년이 넘도록 겪었습니다. 불을 켜고 나면 반사적으로 안방으로 뛰어들어가서 엄마 아빠 사이에 누웠는데, 급기야 노래방 마이크로 대화하는 듯한 환청까지 들렸고, 엄마는 아무 소리도 안 들리는데 너 왜 그래? 하면서 무서워하셨어요. 정말로 정신과 진료도 고려할 만큼 내 상태가 좋진 않았던 걸로 기억을 합니다. 그렇게 이 집에서 지내던 중에 같은 동네 살던 외숙모에게 우연하게 듣게 된 썰이 있었습니다. 이 집 가는 골목 들어가기 전 왼쪽에 집이 하나 있었거든요. 근데 그 당시에 사건 25시라는 프로그램이 방영 중이었는데, 이 프로그램에 나온 집이었어요. 알코올 중독에 빠진 가정폭력을 일삼는 남편을 아내가 살해하고 벽에 시체를 숨긴 거예요. 이 사건이 있은 후에 이 집으로 이사온 할머니가 꿈만 꾸면 누가 나타나서 위치를 알려주는 듯한 그런 꿈을 지속적으로 꾸게 되었고, 나중에 집에 이상한 냄새가 나서 그 꿈속의 위치를 파보니까 시체가 있었더라는 거죠. 이 사건도 막 그렇게 오래되진 않았던 일이라 우리 가족이 거주하던 당시에 막 동네에서 무당꽃 소리가 울리기도 했었는데, 얘기를 듣고 나니까 뭐 집값부터 시작해서 이 집에서 날 괴롭히던 뭐 그런 것들 등등, 이런 뒤숭숭한 분위기들이 이 집과 관련이 된 걸까 싶었어요. 심지어 같은 학교 친구 중에도 옆집 사건을 알고 있는 친구도 있더군요. 근데 집주인이며 주변 사람들이 왜 진작에 알려주지 않았을까 하고 의문이 들긴 했습니다. 아무튼 집터가 센 것 같았는데, 오히려 우리 집은 아버지 일이 더 잘 돼서 같은 동네 신축 아파트로 이사를 가게 되었습니다. 아파트로 이사하고 당일은 무슨 큰 병을 완쾌한 것처럼 새벽에 깨지도 않고 푹 자고 일어났어요. 새벽에 깨는 일은 그 후로도 없었고요. 나중에 성인이 되고 동생이랑 그 집 얘기하다가 알게 됐는데, 이때 당시 동생은 유치원생이었거든요. 근데 안방에서 부모님이랑 자다가 인기척에 눈을 떠보니 발밑에 한 명은 아니고 막 할머니나 아저씨 등등 여러 명이 서 있었다는 얘기를 해줬어요. 이불을 머리 끝까지 덮고 무서워했던 기억이 납니다. 또 궁금해져서 동생하고 다시 그 집에 한번 가봤는데, 대문에 무당 깃발이 걸려있더라고요. 이야기하다 보니까 이걸 듣는 사람들 중에 이 동네 살았던 사람들도 있나 궁금해지고, 또 우리 다음에 그 집 살던 사람들도 어떻게 됐나 궁금하기도 합니다. 뭐 주택집이 무당집 된 거 보면 그동안 일이 없었을 것 같진 않은데 말이죠.